일본이 C19 사태로 전 세계에 망신살이 뻗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과 스가 내각이 작심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이를 악문 것이 디지털 정부입니다. 그래서 스가의 임명과 의도대로 고노다로가 파괴하면 내가 완성한다를 거칠게 진행하는 일본입니다. 고노다로에 이제부터 도장 못 쓴다, 팩스도 없애라 등의 마법으로 디지털화가 잘 되고 있다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원시 사회에서 이제 겨우 꼼지락거린 지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드디어 일본이 한국을 눌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세계 전자정부 순위가 이렇게 금방 바뀌나 싶은데 일본의 권위 있는 연구소가 발표했다고 하니 일본인들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23일 스가 요시히데가 처음으로 열린 디지털청 설치를 위한 강요 회의에서 디지털청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스가는 일본은 이번 C19 사태에서 마이넘버 카드 보급, 급부금 지급 행정 절차, 온라인 진료, 디지털 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 모든 문제를 디지털청 설립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스가 요시히데가 적극 참고를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따라가야 할 모범 국가라는 거죠. 특히 일본은 한국의 행정 디지털 통합 시스템을 견눈질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개혁 담당 장관은 한국을 적극 참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집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트로 많은 민원 서류가 발급이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표의 출력이나 출산 및 이사의 수속, 국민연금 가입 기록 확인, 납세 증명서, 대학 졸업 증명서까지 다 발급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디지털화가 최종 완성되었을 때의 꿈 같은 목표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따라잡자라고 시작한 것이 채 열흘도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디지털 정부 랭킹이 발표되어서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정부 랭킹은 7위이고 한국은 9위로 주저앉았다라는 와세다 대학의 발표입니다. 와세다 대학 전자정부연구소에서는 제15회 와세다 대학 세계 디지털 정부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선진국 64개국 정부의 디지털화의 진척도를 주요 7개 요소와 하위 35개 지표를 평가해서 순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미국이 5년 만에 1위를 차지하고 덴마크는 2위, 영국은 4위, 호주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2018년과 동일하게 7위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디지털 정부 실행 계획이 2019년부터 진행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년도에 8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에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분발해야 할 판이라는 거죠. 이런 발표에 대해 와세다 대학은 15년 동안 계속된 이 발표는 해외에서도 인정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합니다. 와세다 대학은 매년마다 세계 디지털 정부 랭킹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계속 한국과 일본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경쟁한다는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는 일본이 세계 4위였고 한국은 8위였다고 했다가 2018년에는 한국이 6위였고 일본은 7위로 수정해서 발표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조사 결과도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거의 같이 붙어 다니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C19 사태가 터지고 일본의 엉터리 행정 시스템이 들통난 지금에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순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한국은 후진국이다. 일본의 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선진국 일본을 후진국 한국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댓글이 당연하게 폭주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본 네티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원시사의 일본의 수준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한국 관련 기사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댓글을 달던 일본 네티즌들도 와세다 대학의 발표에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데이터를 발표하니까 와세다 대학의 수준이 낮다는 거야. 패배를 인정하고 어떻게 쫓아갈 것인지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댓글이 최고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고 전적으로 동감한다. 와세다 수준이 너무 낮아. 라고 호응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댓글도 조롱하는 투입니다.
한국도 현재는 상당하지만 5G 디지털화가 지연되고 있으니 일본은 더 빨리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에 뒤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왜 그 반대의 순위가 나오느냐. 와세다는 못 믿겠다. 일본의 대학이 만든 자료는 유엔의 것과 대단한 괴리가 있다. 이런 것이 문서로 나가면 부끄럽지도 않느냐.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장 들고 관공서 가는데 디지털화가 7이라고 믿을 수 없다. 재택근무하면서도 도장 날인을 위해 출근하는 일본이 이 정도라고. 이제 현실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짜증나는 것인지 댓글들이 모두 이런 식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이런 발표가 있자마자 니케이 비즈니스는 일본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 기사를 바로 올렸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는 일본 세계 전자정부 14위의 허와실이라는 특집 기사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집 기사에서는 유엔이 매년마다 하고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합니다. 유엔의 분석 자료는 35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자료입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1위와 2위를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보 국가입니다. 일본은 2012년에는 18위를 하고 있고 2020년에는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전자정보 순위는 온라인 서비스 지표, 인적 자본 지수, 통신 인프라 지표, 이 세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평균 EGDI를 내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지표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정보의 접근도 및 활용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기능 및 범위 등을 말합니다. 이 지표에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비즈니스의 취재에 의하면 일본은 유엔에 일본의 디지털 정부가 우수하다는 점을 어필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전자정부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상설화하는 등의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자정부를 위한 다양한 도메인을 확보하면서 기본적인 플랫폼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일본의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는 우수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죠. 도메인 확보하고 껍데기 플랫폼을 겨우 만든 것이 그렇게 자랑할 것인지 그 발상이 놀랍습니다. 일본은 고노다루의 선무당 칼춤 추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것을 보면 아예 글렀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17.5%, 13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초거대 시장입니다. 이런 거대 시장 인도에서 국민 타이틀을 단 한국 제품이 있다는데 어떤 제품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998년에 설립된 한국 생활용품 전문 기업인 홈파워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선보이며 꾸준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효자 상품, 불티나게 팔리며 매출에 올려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주부의 필수품인 빨래 건조대입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주부들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핫한 제품이 되면서 정말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빨래 건조대로 쭉쭉 붓길 걸을 줄 알았던 홈파워에게 느닷없이 흑길이 나타났습니다. 잘 만든 제품이 있으면 꼭 따라하는 곳이 생기죠? 경쟁 업체들이 유사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쟁사들을 싼 가격으로 승부하려 했고 그렇게 치열한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판매 동로였던 홈쇼핑 방송조차 중단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한국에서 빨래 건조대는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빨래 건조기까지 등장해 점차 사람들이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버렸죠. 효자 제품이 이제는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경쟁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쟁사들은 빨래 건조대를 대체할 제품을 개발하려 혈안이 되었을 때 홈파워는 생각지도 못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홈파워는 그래 한국에서 안 팔리면 해외에서 팔아보자며 경쟁 기업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고 전 세계 곳곳을 시장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미 제품의 완성도는 국내 시장에서 히트를 치며 확인했기 때문에 어디가 이런 물건을 필요로 할까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를 조사하다가 겐지스 강 주변을 보며 이거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세탁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겐지스 강 주변으로 엄청난 숫자의 빨래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빨래를 하는데 정작 제대로 빨래를 널어둘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잘하면 대박나겠다 싶어서 인도 가정집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완전 촉이 왔습니다. 인도인들은 주로 빨래를 난간에 말려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연립주택은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난간이 너무 작아서 한 가족의 빨래를 말리기조차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몬순 기후로 6월부터 9월까지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요. 이때는 난간에 빨래를 못 널어 놓으니까 거의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비가 오면 집안에 널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인도에는 실내 건조라는 개념도 딱히 없었고 실내 빨래를 걸 수 있는 도구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비가 안 와도 엄청 습해서 밖에 널어놓으면 굽굽한 냄새와 찝찝함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실내 건조가 가능한 도구인 빨래 건조대가 짜잔하고 등장한다면 정말 신세계를 영접한 기분이겠죠. 홈파워는 빨래 건조대의 진정한 블루오션. 인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습한 기후를 고려해서 박스가 변형되지 않게 박스 테두리에 심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품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더 강화시켰고 분체 도장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대체했습니다. 습기에도 제품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더 신경 쓴 부분은 한국에서보다 지지대와 접지부를 더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의상 사리를 즐겨 입습니다. 사리는 실크 재질의 긴 옷, 그 자체도 일반 옷보다 무거운 편이지만 각종 보석들이 박히면 4에서 5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옷이 물에 젖으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정말 무겁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빨래 건조대로가 이런 무게를 버티는 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었죠. 이 부분을 정말 잘 파악하고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놓은 빨래 건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한 달치 준비해 놓은 물량이 모두 다 팔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판매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입소문이 정말 무섭게 나버렸습니다. 2010년에 고작 1100대가 판매되었는데 2011년에는 45,000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8월에만 4,000대가 판매되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로 고객의 니즈를 꿰뚫었고 그 결과 6년 만에 50만 개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그 뒤로도 홈파워는 인도 가정집의 바닥이 매우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많다는 것을 분석해 서서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매직막을 내놓으면서 이것도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매직막은 대걸레인데 급세사를 달아둔 것이고 발판으로 물을 잘 수 있게 해둔 제품입니다. 일반 대걸레보다 3배 정도 물기를 흡수한다니까 시멘트 바닥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사그라지자 현지 시장에 맞게 개선하니까 대박난 사례였습니다. 확실히 한국에서 빨래 건조대를 쓰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집집마다 건조기를 사용하니까 딱히 빨래 건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저도 건조기를 구매하기 전까지 빨래 건조대를 진짜 유용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조기가 너무 편하니까 빨래 건조대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처분했었다가 최근 다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건조기에 못 말리는 빨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건조기를 구매하긴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빨래 건조대 저처럼 버리지 마세요. 다시 쓸 일이 꼭 생깁니다. 홈파워는 빨래 건조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을 인도 시장에 선보이며 생활용품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심하게 소비자를 잘 관찰할 줄 아는 기업이니 인도에서도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일지 그 성장이 정말 기대됩니다. 국경 총기 충돌 정부
인도 외교장관 양자회담 가능성. 중국과 인도가 실질 통제선을 두고 갈등을 피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 S.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9에서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장관은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5월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의미를 부여